한국에 대해 막말을 퍼붓던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일본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와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야코 카시미입니다. 저는 일본의 국제문화교류 마케팅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 전통 문화를 깊이 사랑하며 자랐고 일본만이 최고의 나라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을 낮게 평가하는 강한 편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무례한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뒤처지고 미개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믿음에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내면의 완고함은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파트너와의 협업 프로젝트였고 저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두려움, 꺼림칙함, 그리고 많은 회의감을 느꼈지만 가방을 싸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으로 뛰어드는 작은 배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시간은 길었고 제 머릿속은 긴장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탐험가처럼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밝은 조명과 친절한 얼굴들이 반겨주는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내부의 깨끗한 바닥과 질서 정연한 줄, 여러 언어로 적힌 명확한 안내판, 은은하게 흐르는 배경음악,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직원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호기심도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여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 입국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한 듯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가 함께 일하게 될 한국팀의 성진 씨였습니다. 성진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긴 비행 후 피곤함과 호기심이 밀려왔고 바쁜 일정 사이에 잠깐의 시간이 생겨 성진 씨가 추천한 전통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분주한 도심이 아닌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인테리어, 나무 테이블과 전통 미술품, 천장에 걸린 아름다운 서예 작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국팀의 성진 씨와 본격적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유수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성실한 모습과 부드러운 미소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항에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또 다른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회의는 큰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밝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성진 씨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국과 그 문화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듯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회의 도중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긴장되었고 제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성진 씨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사람들의 수다 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갓 내린 커피의 향기가 인상적인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제 머릿속에 그려왔던 이미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성진 씨를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 이외의 자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진솔했고 태도는 차분했습니다. 저희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즐기면서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성진 씨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모든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쳤고 그의 논리적인 설명에 저는 점차 설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 팀에는 일본에서 파견된 또 다른 직원 다나카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성진 씨의 관계를 질투했고 저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아야코 씨, 한국인에게 너무 마음을 열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와 달라요. 다나카 씨의 말은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웠지만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매일매일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믿음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한 새로운 생각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변화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나카 씨처럼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몇몇 일본 동료들은 제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주었지만 많은 이들은 제가 나라를 배신하며 한국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집에서도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일본이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굳게 믿어오셨고 제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날카로운 말투로 지적하셨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좀 더 이해심이 많으셨고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저를 더 현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의 여정을 조용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갈등은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성진 씨와 저는 국제 캠페인 프로젝트에서 밀접하게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당일 중요한 자료가 담긴 USB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다나카 씨는 저를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아야코 씨, 당신이 한국 측에 정보를 넘긴 것 아니에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밤늦게까지 자료를 복구했고 결국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USB는 다나카 씨의 실수로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는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진정한 동료애와 신뢰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제 새로운 시각에 대해 아버지와 격렬하게 논쟁한 후 저는 호텔 방을 나서서 서울의 고요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용한 동네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사찰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는 사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찰 안에서는 고요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연부를 읊조렸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저는 제 과거의 편견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과거의 실수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가치는 그 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찰에서의 고요한 밤을 보낸 후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다시 한번 진정한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단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서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작은 교실에서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연습을 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통하는 작은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를 걸으며 저는 모험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길을 물어보며 때로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한국어가 따뜻하고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몇 주 전에 만난 성진 씨는 이 새로운 발견의 여정에서 저의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미소로 한국의 예절에 담긴 세세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라는 것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시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일상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문구들을 소개해 주어 매일의 만남이 더욱 부드럽고 진솔해졌습니다. 성진 씨와 저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여러 곳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궁전, 서울 지하철, 전통 음악과 춤을 기념하는 활기찬 지역 축제 등 각각의 경험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한 무리의 한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제가 소셜미디어에 남긴 상처 주는 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다가갈 때 저는 긴장되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함께 모여 아늑한 한옥에 있던 그 작은 방에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 무지함과 제 말들이 남긴 상처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얼굴에서 차츰 부드러움이 스며들었고 한 사람씩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용서는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운 친구들과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변화에 대한 깊은 결심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나 관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주변 사람들도 점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일본 유산과 커져가는 한국에 대한 사랑을 조화롭게 엮기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그 자부심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예술, 기술, 전통의 아름다움을 함께 기념하는 전시회와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처음 기획했던 문화축제는 대성공이었고 일본과 한국 언론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의 사람들이 행사장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동료와 방문객들에게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미소와 따뜻한 한마디가 저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고정관념과 오해로 나뉘어 있던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 새로운 시각을 의심했던 일본 동료들도 점차 저의 노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뿌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다나카 씨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저의 활동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진 씨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긴밀하게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업무 관계는 진정한 우정으로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대화는 웃음과 공통의 꿈, 그리고 때때로의 작은 의견 차이로 가득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그에게 단순한 우정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한강을 산책하던 중 성진 씨는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저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고 저 역시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집에서도 제 변화의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늘 믿으셨던 아버지는 점차 제 한국 관련 이야기를 들으며 갈등 속에서도 작은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도시의 활기찬 스카이라인을 바라봅니다. 저는 깊은 평화와 설렘을 느낍니다. 저는 과거의 편견과 의심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저는 문화교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과 한국이 더욱 가까워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매일 현대적인 혁신과 깊은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각 문화가 저마다 독특한 아름다움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저의 마케팅 회사에서의 업무는 이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프로젝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는 모습을 볼 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 새로운 삶의 중심에는 성진 씨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의 파트너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신뢰와 존중, 그리고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성진 씨는 저의 길잡이이자 친구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편견의 위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할 책임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공개 토론에 참여하며 제 여정에 대해 글을 씁니다. 제 실수와 어려움, 그리고 배운 교훈들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다른 이들이 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본만이 최고라고 굳게 믿으셨던 아버지께서 최근 제 한국 관련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코, 내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단다. 언젠가 너와 함께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 발걸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발코니에 서서 저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앞으로 편견의 장벽이 사라지고 대신 우정과 이해의 다리가 놓이는 미래를 봅니다. 제 여정은 사랑과 존중이 가장 깊은 분열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새로운 새벽이 다가올 때 저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합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며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를 놓아갈 것입니다. 저는 희망과 통합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성진 씨와 함께라면 그리고 사랑과 이해의 힘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야코 카시미 씨의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켜봤어요. 아야코 씨는 과거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진 씨와의 만남을 통해 사랑과 존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도 깨달았죠.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아야코 씨처럼 알게 모르게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아야코 씨의 여정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